자, 형들 우선 형들 커피 한 잔 먹고 본격적으로 뿌잉학개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2교시 때 얘기했던 뿌잉학개론 2교시 지금 머리를 잘랐잖아요. 머리를 일주일 전만 해도 멋있었는데 조명이 그래서 더 말라 보여. 머리 잘랐어요? 와, 씨. 옆에서 보는 것 같은데? 옆에서 한번 다뤄보세요. 아, 자른지도 몰랐네, 이 형. 난 알았어. 저 면도기로 다쓰는 거잖아. 에? 집에서 면도기로 다쓰는 거구나. 아니에요. 오랜만에 사장님한테 잘랐어. 머리털 빠져가지고 반대로 수염을 기르는 중이라고. 자, 우리 뿌잉학기로 많이 기다리신 분 있으니까 오늘 길게는 말고 우리 1부 때 했던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심화로 갈 겁니다. 심화. 그래서 민 교수를 이제 부를 건데요. 민 교수가 하는 말은 어떤 분들한테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뭔 개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 너나 잘해 이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형들 잘 생각해 보세요. 방타이를 오래 되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그렇지 않을 거다 뭐 이러지만 솔직히 그분들도 방타이를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게 많이 되세요. 근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형들. 뿌잉은 뿌잉으로 봐라.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뿌잉을 믿지 마라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믿지 말라는 얘기지. 그죠? 그 자기가 방타이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 대신 처음 오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얘기를 해줘도 모를 거다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알고 계시면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좀 방타이 조금 하신 분들이 아 이래서 걔가 그러는 거구나 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뇌를 지배하면 어쩔 수는 없죠. 그죠? 여기가 뇌를 지배하는 순간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했던 것들인지 형들이 얘기해 주는 것들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알고 계시면 또 우리가 소통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뿌잉들하고.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만 파악을 하면 대화하기가 되게 편해요. 네, 성호 형 어서 오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반대 입장에서도 방타이 좀 하면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앞에서 있으니까 뻘쭘하네. 해요. 그래도 우리 매드 형은 제가 정신교육을 좀 시켜드려서 많이 좋아지셨지. 맨날 연습을 아, 인정? 몇 프로 인정? 정신교육이 아니고 그거 아니야? 묶어두는 거 가만히? 겨 속박교육. 강제 격리시키는 거. 옆에서 이렇게. 자, 2교시 때 했던 거를 말씀드리면 방댕이 터질 때까지 타자까지 뿌잉들이 우리랑 문화나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형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약간 4차원적까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태국이라는 나라는 약간 1차원적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어느 정도 때가 물들고 그렇던 애들은 한국 사람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극히 일부분이에요. 근데 얘네는 진짜 살아온 인생 자체가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조금 이해를 해주면 형들이 돈을 내고 노는데도 되게 좀 편하게 놀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돈을 내면서까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한테 나를 맞추라고 하면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여긴 태국이기 때문에 태국에 왔으면 태국 법에 따르는 것처럼 얘네들이 조금만 이해 좀 말하는 방식만 바뀌어도 얘네들이 이해하고 더 재밌게 놀 수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번역기를 이용하든 말로 할 수 있든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큰 걸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배려의 문화니까 애들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하죠. 너 뭐 좋아해? 뭐 아니면 어디 가고 싶어?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얘가 잘못된 행동이나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할 때 얘를 이해시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약간은 이해를 못하면 막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는 이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좀 지배적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만나는 뿌잉들은 일반적으로 이산이라는 지역과 조금 지방에서 살았던 애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처럼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 안에 무리에서 많이 노는 스타일이거든요. 여기 와서도 파벌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고 접근을 하면 좋은데 이제 그때는 뿌잉들은 1차원적이다.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뭐 오빠 엄마가 아파요. 뭐 아니면 나 친구가 뭐 그래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뭐 내상도 많고 하시겠지만 근데 대부분 형들이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말씀드리면 내가 너를 얼마큼 좋아하는지를 되게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집요하게 전화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대신 내가 10번 했으면 너도 그 정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러는 분도 되게 많으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되느냐 사회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한국에서는 어렸을 때 뭐 그러지 않잖아요. 뭐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근데 오랜만에 좀 그런 새록새록 하는 감정을 느끼다 보니까 이게 급한 마음에 막 표현을 해주고 싶은 거지 얘한테. 안 그러신 분도 계세요. 내가 얘기한 것처럼 유혹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깔끔하게 노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도 훅 들어오는 애들이 있거든. 아니다 하지만 그거 송금업택은 영통 끊을만 하죠. 그 대신 송금업택이 나왔을 때 말고 대부분 애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공통된 게 있어요. 오늘 요즘에 뭐 예를 들어 요즘 입안했습니다. 드리면 오세요. 뭐 손님이 없다. 또 뭐 집이 누가 아프다. 뭐 요번 달에는 좀 뭐 그렇다. 근데 돈을 요구하지 않는 거면 형들 그거는 편하게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오빠 손님이 너무 없어요. 큰일이에요. 이거는 순수하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 오빠 나 진짜 힘들면 얘기하거든요. 그 대신 이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지. 예를 들어 뭐 오빠 내가 정말 급해서 1000바트만 빌려줄 수 있어요? 빌려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건 진짜 급한 거야. 근데 오빠 지금 이런데 나 3000바트가 부족해. 이렇게 뭐 비슷한 무리로 얘기하는 거는 어택인 거죠. 그 대신 얼마나 만났다고. 그 대신 좀 지속관계가 오래됐으면 보내줄 수 있죠. 그 대신 그 금액이 무서운 게 뭐냐면 적은 금액부터 시작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 대신 형들이 드릴 때 안녕하세요. 좋은 날 올 거야 형. 어서서. 근데 형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여자친구들 옷 사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절 기준은 형들이 잡으셔야지. 그리고 까놓고 얘기 말씀드려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30대 이상으로 봤을 때 솔직히 젊은 애들이 만나잖아요. 어느 정도의 바트는 따라가줘야 됩니다. 그죠? 젊은 애들하고 우리가 비교하자면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젊음은 없지만 그죠? 매너와
어느 정도의 관계, 그런 걸 좀 인정을 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냥 얘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얘기죠. 얘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네. 근데 형들이 약간 오해하는 게, 얘가 좋아하는 게 진심이 어느 정도의 진심인지를 형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100% 좋아하니까 얘도 나를 100% 좋아하겠지. 맨날 전화 오고, 맨날 전화하고, 통화하고. 얘는 진짜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 대신 한번 콩깍지가 씌우면 아무 얘기도 없고 합리화가 돼요. 얘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합리가 돼요. 손절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걔가 일상을 형과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4차원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얘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왜 나한테? 그러면 걔는 형하고 무슨 대화를 해요? 형도 오늘 나 뭐 했어? 오늘 이런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 나쁜 일을 좋아하는 사람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걔가 오빠 힘내요 막 이러잖아요. 힘내 형. 한 달 동안 손님 없다고 하는데 돈은 달라고 안 해요. 어제는 일하는 옷 찍어서 이쁘다고 하는데 사달라는 이야기는 안 하는데 손절이 다. 왜 손절이죠? 그거는 형한테 일상적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걔는 맨날 형들과 통화할 때, 메시지 할 때 오빠 뭐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나 오늘 뭐 했어? 아 그래 오늘 맛있었어? 오빠 보고 싶어. 내용은 똑같아. 그 대신 일상적인 얘기. 아 오늘 회사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오빠 한 달 동안 손님이 없는데 나 등 좀 사주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애가 있어. 이제 가시게요? 근데 우리 형들은 가신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힘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꼬아서 생각한다는 얘기죠. 4차원적으로. 얘는 일상적인 얘기를 한 건데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얘네들은 사고방식이 그렇습니다. 일방적이에요. 돈 달라고 했으면 진짜 돈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오해해가지고, 그럼 걔는 오빠 손님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건데, 없다고 해서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잘 보세요. 그렇게 돌려서 얘기했다고 쳐요. 근데 형이 안 해줬어. 그럼 얘가 형을 손절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기간은 언제죠? 형을 손절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형이 나이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형들도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했을 때 의도를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왜 했나? 돌려서 얘기한다는 거를 느끼잖아요, 많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뭔가 얘기를 할 때 약간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죠. 근데 태국은 돌려서 얘기 잘 안 해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얘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액면 그대로 좀 느끼시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들이 걔한테 어떤 감정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해석이. 내가 얘한테 좋아하는 감정이 뭐 수치로 따지면 한 100%를 좋아해. 그러면 얘가 얘가 진짜 힘들구나.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힘내 형이 얘기하신 것처럼 얘는 일방적으로 얘기했지만 형이 생각하기에 돌려서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얘를 멀리하게 되겠죠. 그죠? 제일 난감했던 게 뭐냐면, 얘네들은 진짜 좋아하면은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말하기를 꺼려해요. 이해해달라고 하기가 그래. 그죠? 그러면 거짓말을 해요. 또래, 아까 전에 우리가 태국어 중에 착한 거짓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이잖아요. 예? 형들이 이해하기 힘들지만 얘네들이 거짓말을 한 다음에 그게 들통나면은
일반적으로 변명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변명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빠가 알면 기분 나쁠까봐 얘기 안 했어, 이거예요. 근데 얘네 생각은 그게 진심이에요. 오빠가 자, 우리는 이제 야, 너 오늘 빨리 들어가. 오늘 언제 들어갈 거야? 나 오빠 오늘 친구들이랑 클럽 가기로 했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재밌게 놀다 와. 이런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진짜 내가 마음이 가 있으면 걱정되지. 클럽에서 혹시나 또 클럽에서 또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조바심 때문에 애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지. 아, 레드 형 그 말 들었습니다. 그죠? 여자애들이 얘기한다니까. 오빠가 알면 기분 나쁠까봐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아요. 오빠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까봐 얘기 안 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형들이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얘를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반대로 얘네들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얘네는 어리잖아요. 어린애들이 우리 한국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또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 이해되세요? 형들이랑 얼마나 사랑한다고. 형들도 얘네들 사랑하는 게 뭐 얘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 정도까지 인생 분도 계시겠지만, 극히 뭐냐면 그 관계가 지금 좋은 거야. 한국에 있으면, 여기서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해드리면, 결혼을 하셨거나 애인이 있거나 그러면 집중도는 혼자 사시는 분들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분들은 항상 특히 얘기하시는 거 뿌잉인데 뭐,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환경이, 나는 한국에 안정적인 가정이 있고, 그죠? 애인이 있고, 한국에 오면은 같이 있을 수 있는 여자가 있기 때문에 얘는 뒷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더 좋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혼자 계신 분하고 있는 분하고는 여기에서 감정을 교류하는 게 차이가 되게 큽니다. 그 대신 있는 분들은 혼자 있는 분들을 이해를 잘 못해요.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틀린 말도 아니죠. 그 대신 이 사람을 모르잖아. 솔직히 외롭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 어? 심심할 때 영화나 보고 있다가 영통하면은 그냥 옛날 감정도 생기고 막 상상의 날개도 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다고 해서 조언을 해줬더니 더 이상 귀찮게 안 할게요. 이거는 문맥 자체가 잘못된, 형이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아, 스티브 형 오셨습니다. 아니, 힘들다고 해서 조언을 해줬는데 어떤 조언을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걔가 대답이 더 이상 귀찮게 안 할게요 라고 한 거는 문맥작 이게 안 맞는데? 벨크로 형 어서오세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뽀잉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겁니다. 어떤 뽀잉들은 돌려서 얘기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면 애들은 대부분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거를 꼬아서 생각하려다 그러면 형들의 감정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형들이 대화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뿌잉을 이해를 시키려고 막 하는 순간에 말이 길어져요. 라인 자체가. 형들이 뭐 태국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로 뿌잉들이랑 통화할 때 길게 안 하거든요. 그냥 간단 명료하게 하고 메시지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대신 저도 대충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너가 이랬으니 이래서 내가 이랬다,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내 감정. 걔네들 내용을 잘 보시면 1차원적으로 있는 것도 있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강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뭐 예를 들어 오빠가 이래서 내가 이랬어,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일반적으로. 뭐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오빠가 짜고 치니까 내가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내 감정,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감정은. 그리고 우리는 얘 중심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죠. 내 감정을 떠나서 내 감정을 표현할 때도 나는 이래 이게 아니라 너가 이래서 난 이래. 너가 늦게 가니까 오빠 기분 나빴어. 너가 전화를 안 받아서 내가 기분 나빴어. 이거를 탓을 얘한테 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네가 이랬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를 말로 설명하자니 얘네들은 만약에 이게 태국인끼리 이러잖아요. 그럼 싸움 나는 일이에요. 싸움 나는 일이에요. 왜? 개인주의다 보니 우리나라는 배려의 문화지만 자기중심적인 게 강하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뿌잉들끼리 파벌이 있는 거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손님한테 이상하게 하고 뭘 해도요, 얘네는 신경 안 써요. 너가 잘못됐어, 너 이렇게 하면 손님이 없어,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얘는 얘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태국 애들이거든요. 태국 문화고.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누가 이렇게 하면은 말해주고 싶고, 너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도요, 정말 친한데도 불구하고 얘에 대해서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지 않아요. 같이 사는 애들도 그냥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만. 남 얘기를 잘 안 해요. 그 대신 유별난 애들은 남의 누굴 욕을 하겠지. 파벌이 있는 경우. 그 대신 형들 놀러 오시면 쟤는 나쁜 애야,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오래된 애들이야. 오랜 애들. 네. 그러니까 걔네들과 대화할 때 내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다시 말해서 실수를 얘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잖아요. 얘네들은 형들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을까요? 똑같아요. 그 대신 비율을 보면 우리가 더 많아요. 나는 한국에 있고 얘는 이런 쪽에 일을 하는 뿌잉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라는 게 선입견이죠. 맞죠? 그거를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지 형들이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형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전화를 안 받거나 메시지가 갑자기 일십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형들은 상상의 날개를 피겠지. 근데 걔네들이 얘기하죠. 너 왜 메시지 안 읽었어? 그럼 뭐라고 하시나요? 걔네가 뭐라 그래? 오빠 친구가 마오가 돼서 오빠 미안해. 뭐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해요. 잘. 미안하다는 얘기를 흔히 잘 안 해요. 형들이 강요하니까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미안하다는 얘기를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미안하다고 하게끔 하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우리 방식으로는 절대로 미안하다는 얘기를 진실로 우러나서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안하다라고 하면은 이게 진심이 느껴지면 이 미안하다는 걸 받아주지만 그냥 우리가 막 닥달해가지고 미안한 거 받으면 또 기분 나빠. 이게 우리나라 스타일이잖아요. 너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너가 이래서 이런 건 아니지 않냐? 우리가 좋아하는 감정이 나한테 솔직히 얘기해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서 장황하게 설명하면은 내가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뭐 아니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 내가 얘기하니까 미안하다고 하냐? 이런 마음이 좀 있거든. 내가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네가 먼저 나한테 미안하다고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왜냐?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럼 얘네들 메시지 다음날 어떻게 오나요? 오빠 나 지금 일어났어. 뭐 아니면 오빠 내일 오빠 미안해, 내가 어저께 뭐뭐 해가지고 오빠한테 연락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걔네들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애들 뭐 시간 약속 제대로 안 지키잖아요. 태국 애끼리는 늦게 와도 늦게 오나 보다 해요. 그냥 자기가 할 거 해요. 그 다음에 만나서 이제 또 아무리 야 왜 너 왜 늦게 왔어? 너
왜 늦게 왔어? 막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따지는 순간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태국의 길은. 민영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굉장히 별종이었구나 느껴지네. 그래서 좀 나가야 되겠다. 올라가서 해야 되겠다. 토로레를 열었다가 왜 그것밖에 못 받았나 묻다. 근데 우리는 약속 시간을 딱 정해지면 그 전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얘네는 그렇지 않아요. 자, 우선은 좀 나가겠습니다. 네, 아니, 담배 좀 피면서. 비가 좀 많이 와서요. 아침부터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인 거를 좀 이해하시면 얘네들 대화방. 근데 이게 형들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으시는데요. 이게 갑자기 나이가 좀 들고 오랜만에 이런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나이를 먹다 보면 소유욕이 강해집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소유욕이 되게 강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형들이 놀러와서 오랜만에 감정이 섞여 있는 애랑 같이 하루 정도 있고 며칠 있다 보면 내 신체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내 과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한번 얘한테 마음이 가면, 그러다 보니 형들이 내가 원하는 거, 또 내가 좋아하는 거를 얘가 했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강해요. 그 대신 형들이 같이 살아보면 지금 세균맨 형이 얘기한 것처럼 되게 가끔 놀러 왔을 때 뭐 한국에 연락했을 때하고는 달라요. 그쵸. 같이 지내다 보면, 오래 알고 지내면 이해를 얘도 이제 하나씩 하는데 우리보단 늦어요. 왜? 우리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사람들인데, 태국 애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여자친구랑 살 때 처음에는 엄청 많이 싸웠어요. 내가 막 교육을 시켰지. 근데 교육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의식하고만 해. 자연스럽게 안 나와. 근데 막 말하는 방식을 좀 바꾸니까 얘가 스스로 준비를 하고 바뀌더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이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잖아요. 괜히 내가 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나도 그렇거든요, 지금. 그거 쉽게 안 고쳐져요. 내가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얘는 20살이고 막 지금, 그러면 놀 때는 그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 여기 문화 자체가 내가 놀러 왔고 나이에 크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꼭 물어봐요. 너 몇 살이야? 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디디 형 어서오세요. 그래서 우리 1부 때 얘기한 것처럼 뿌잉의 생각은, 정리를 하자면 1차원적이다. 네, 잘 쉬었습니다. 오랜만에 놀러 온 기분을 좀 들었습니다. 형, 뭐 말은 안 하겠지만 솔로인 분들이 파타에 더 많이 오세요. 왜냐면
여기 오면 외로움도 달랠 수 있고 그 다음에 옛날 감정들을 되게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또 우리가 어디 가서 한국에서 유흥도 많지만 20대 초반 와도 어떻게 놉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어느 정도 재력이 있지 않은 이상은 놀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기 오서는 요즘에 뭐 가성비가 없다고 하는데 그 정도 금액이면 에? 그러니까 이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 거기서 놀듯 한국에서 놀아봐요. 저 뉴스에 나와요. 서류상으로 싱글이죠. 그치. 여기서 이렇게 노는 것처럼 하면 형은 바로 지금 철커덩이지. 안 그렇습니까, 형들? 좀 위에 올라가야 되겠다. 여기 스타벅스에 2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좀 얘기를 듣다 보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 대신 막상 그 상황이 오면은 또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그랬고요. 아예 노 스모킹이네. 아, 자리가 여기밖에 없네. 아, 여기서 해야 되겠다. 아, 의자가 이거밖에 없네. 스티브 형 어저께 형 덕분에 우리 매드 형하고 마이루 형 실화차에서 거하게 플렉스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센탄 네, 어저께 실화차 갔다 왔고요. 난 빼고요. 네, 오늘 아침부터 비가 왔었어요, 형들. 자, 그래서 정리를 조금 1부 때 했던 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절 버린다고요? 1부 때 얘기하면 뿌잉들하고 형들이 대화하는 데 있어서 뿌잉의 마인드는 태국의 마인드라고 보시면 되죠. 그 대신 뭐 아니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기 경험에도. 왜냐면 태국 사람들도 다 똑같진 않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태국의 문화라든지 마인드라든지 공통된 것들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편이다. 첫 번째.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돈을 요구하면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뭐 알아서 해주고 있거니.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알아서 눈치 까겠지? 이건 우리 이제 문화나 생각이죠. 근데 얘네들은 몰라. 말을 해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라고 막 해도 얘네들은 다음날 몰라요. 아, 받아 적는다고. 그래서 1차원적으로 얘기한다. 첫 번째.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꼬우지 마라.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뿌잉들은 개인주의가 강합니다. 태국 자체가. 그리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강요를 막 하면은 쉽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 대신
우리는 거 있잖아요. 아 그래, 아 막 잔소리 들으니 야 그래 미안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저 생각하고 해석하지 마시라. 그 대신 어택이 들어오는 거는 되게 단순하게 들어옵니다. 아 목소리 탁. 죄송합니다. 이거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 단순하게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해요. 아 오빠 나 오늘 등 많이 못 먹었어, 등 좀 사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얘가 절실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어떻게 들어온 걸 수도 있어요. 그거는 형과 걔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해석 자체는 형들의 감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얘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여봐라, 이제 어택 들어오는 건가? 근데 얘는 어떤 마음으로서 진짜로 내가 힘드니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그거를 자꾸 요구하는 문제가 있겠지만 가끔 가다가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죠. 정답은 없기 때문에. 그 대신 형들이 판단했을 때 내가 얘한테 감정이 얼마만큼 있냐에 따라서, 조찬이 형 어서오세요, 따라서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는 거고, 해줬는데 얘가 고마워하거나 그 대신 해줄 때 있잖아요 형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나한테 뭔가를 해줘. 물질적인 걸 줬다고 해서 물질적인 걸 바라지는 않으시겠지만 정신적이든 뭐 행동하는 것들을 바라면 안 돼요. 그냥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거기에서 대가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정신이 좀 박혀있는 애들은 그 고마움을 알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요, 제가 여자친구랑 사귈 때 여자의 친구는 저한테 뭐 예를 들어 내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애들한테 돈을 빌려서 자기가 알아서 먼저 합니다. 6개월 만나고 연락하던 부인, 6개월 만나고 연락하던 부인 등 사달라고 해서 자, 무댕령은 걔를 그렇게 깊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6개월 동안에 어떤 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걔가 듬을 사달라고 처음 얘기했는데 그거는 형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 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얘기 안 했던 애가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은 건 아니잖아요. 에? 근데 사달라고 하는데 형이 했다? 그러면 걔는 형 때문에 흑화가 돼요. 경험이 생긴 거잖아 얘한테. 얘도 야 6개월 동안에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듬 사달라고 했다 해서 끄지라고 했다고 하면 뭐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대신 만날 때는 하루, 그거는 형 이게 대가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형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만날 때 내가 너한테 준 돈이 얼만데, 준 거는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해요. 우리 사람은 그렇죠. 야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만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마인드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준 거에 대해서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날 때마다 더 해줘라 이건 아니에요. 안 해줘도요 얘는 서운해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5천짜리 뿌잉이었는데 맘맛을 줬다. 형이 맘맛 줄 때 있잖아요. 야 기분 좋으니까 준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5천인데 맘맛을 줬다라는 거는 얘가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형이 너무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주고서도 안 아깝다고 생각하니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맞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깝다고 생각하면 걔랑은 인연이 아닌 거지. 그 대신 맘맛을 줬으니 너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라는 게 그죠? 요구는 없죠. 근데 나한테 듬업되겠다. 근데 좀 아쉽네. 6개월 동안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앤데 그랬다는 거 조금 아쉽긴 해요. 형들 요런 얘기 해드릴까요? 뿌잉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한테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얘기해드리면, 자기가 어떤 한국 손님을 좋아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자기는 밥파인도 자기가 스스로 셀프 밥파인에서 이 차를 안 나가기로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를 케어해주지 않는데요. 그죠? 그러면 그걸 또 요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형들이 놀러 와서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형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뭐냐면 얘랑 나랑 얼마나 알았을까. 뭐 떡정? 아니면 그 짧은 시간에 뭐 며칠이 됐든 이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이 발전이 되잖아요. 얘네들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발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있을 수 없는 이 감정들이 오랜만에 느끼다 보니까 되게 급해. 엄청 급해요. 근데 얘네들은 그 급한 거를 얘네들은 처음에는 모르지만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나 보다 하지만 이게 자꾸 잔소리가 되고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한테 스트레스가 됩니다. 레드 형이 지금 얘기하신 것도 내가 이제 뿌잉학개론에 얘기할 텐데 좋아하는 감정보다 더 무서운 거는 진짜 안쓰러움과 동정심입니다. 눈에 밟히는. 근데 그거는 사랑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그냥 계속 신경 쓰여. 놀다가도 얘. 근데 이게 익숙한 게 되게 편한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걔를 계속 찾게 되죠. 그러면서 부정을 해. 내 스스로는. 그런 형들 되게 많으세요. 되게 눈에 밟히는 거. 이게 좋아한다는 감정이 있긴 해. 근데 얘랑 나랑은 뭔가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이게 만감이 교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심리적으로 그냥 얘는 아픈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 애들은 뭐가 문제냐? 방타이 했을 때 걔를 보면 또 짠해. 그럼 또 얘를 데리고 있어. 다른 여자들 보지만 결론은 얘를 찾게 돼. 왜냐? 눈에 밟히거든. 근데 이걸 사랑한다고 하기엔 또 애매해. 얘를 막 끝까지 가고 자신도 없어.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말 알 거예요. 네, 무댕령, 민영 얘기 들어보니 예전에 제가 끄지라고 했던 뿌잉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이 생기네요. 근데 뭐 호불호 딱 정하면 좀 그렇긴 해요. 그 대신 형은 뭐 걔한테 오링하는 게 아니면 그래서 근데 저는 가끔씩 그래요. 형들한테도 가끔씩 얘기하는데 우리만 내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사람도 있고 좋은 손님도 있고 아닌 손님도 있는 것처럼 뿌잉도 내상이 있는 애가 있고 케어를 잘해주는. 네, 마이진 형 오셨습니까? 근데 제가 뿌잉들하고 휴방 때나 아니면은 이렇게 방송 끝나고 이렇게 대화를 좀 개인적으로 좀 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좀 허심탄회하게 애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옛날에 뭐 언제 끝났다, 근데 그 사람이 어땠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내상을 잇는 애들이 있고 또 케어를 잘해주는 애들이 있는 것처럼 얘네들 입장에서도요, 좋은 손님이 있고 진짜로 얘네들 마음을 막 꼬셔가지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울고불고 난리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런 게 많이 생기면 뿌잉들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사례들,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막 내상기나 뭐 이렇게 상처를 받는 빈도나 우리가 내상을 받는 빈도를 봤을 땐 얘네가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진짜로.
우리는 왔을 때 내상을 받는 거지만 얘네들은 매일 많은 손님들과의 접촉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손님은 푹 빠져가지고 그냥 온리하는, 근데 얘네들은 안 믿어. 좀 이런 걸 많이 느꼈던 애들은 안 믿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느꼈을 때는 아, 쟤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한다. 함내형 어서 오세요. 자, 민영 좋다고 하는데 맨날 돈 요구하는 뿌잉은 뭔가요? 울고불고 하는 거. 그 울고불고 하는 거하고 돈 요구하는 거를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얘네들은 연기자가 아닙니다, 형들. 어려요.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인양만 눈치는 없는데 뿌잉 성향을 잘 파악하시네. 그래도 이거라도 잘해야죠. 자, 힘내요. 지금 얘기 비슷한 얘기 많죠? 애들 울고불고 한 거에 우리는 마음이 되게 약해집니다. 에? 얘네들은 감정을 우리가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지금까지 얘네 살아온 인생을 한번 보세요. 20살 전에 뭐 했을까요? 뭐 많은 사랑을 해봤겠나요? 경험이 많을까요? 남자의 경험이 많았을까요? 그죠? 우리가 관광하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어립니다. 어리면 사람을 만나는 이런 일을 오래 한 애들은 많은 경험이 생겨서 누적이 되어 있겠지만 얼마 일하지 않은 기껏해야 1년, 뭐 1년 전만 일하는 애들은요, 그 전에 했던 것들을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과의 소통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가에 호미로 막았습니다. 믿습니다, 민규. 그리고 돈을 밝힌다는 거는 그 기간하고 얘가 형한테 했던 것들을 판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 결과론적으로는 형들의 감정이 걔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고민하는 순간에 형의 감정은 많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형들도 있죠. 내가 여유가 없어서 얘가 바파인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뭐라고 할지 모르는 형들도 되게 많아요. 내가 얘기하는 순간에 내가 해줘야 될 것 같고 난 못 해주는데 그러다 보면 얘를 피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애 뿌잉이냐, 나한테 돈 요구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나를 좋아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형, 얘가 바파인 막 나가기 싫다고 하는데 이걸 나는 말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함렉형은 그런 이제 다른 케이스인 거지. 저도 아는 뿌잉들이 너는 왜 안 나가니? 아, 다 자기 잘해주면 좋죠. 왔을 때 형이 더 챙겨줘도 되고 형의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정말 알고 까도 모르는 게 뿌잉이에요. 그 대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들의 오래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 얘기가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뭘 다 그렇지 않아. 그건 자기 경험인데 형들 잘 생각해 보세요. 경험이라는 거는 쌓였기 때문에 그 경험 자체도 옛날에 내상도 입어보고 별의별 일을 당했기 때문에 경험이 생긴 거잖아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답답하거든. 왜 그때 몰랐을까? 근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방타이가 얼마 되지 않으셨고 갑자기 현재 진행 중인 형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런 거를 알고 계시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지 않을까?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준비한 겁니다. 지금은 심화까지는 안 들어갔고요. 이제 심화, 이제 방송적으로 좀,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설명드리는 거는 형들이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저도 놀러 갔을 때 알고 있던 뿌잉, 그리고 살면서 알게 됐던 뿌잉들, 그리고 함께 살아봤을 때의 뿌잉과 또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되는 뿌잉들은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그 대신 근데 힘내 형도 틀린 말이 아니시지. 저기요, 집에 같이 사는 사모님들 돈 주고 좋아하고 반찬 달라지지 않나요? 뿌잉이라고 해서 꼭 나쁜 뜻으로 그렇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각하셨군요. 네. 형들, 최근에 알게 된 거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뿌잉이 얘기했습니다. 얘네들은 루카와 좋아하는 사람은 달라요. 하지만 루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루카가 될 수도 있는 게 태국입니다. 그거는 형들이 걔 성향을 알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대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파트는 따라와 주면 더 좋겠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쁜 애들은 얼굴을 뜯어먹고 살 거 아니다. 그죠? 애증에 끼게 그렇게 탄생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가장 느끼는 것 중에는 이해는 되지만 너무 급해요. 우리는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우리는 되게 패스트한 문화를 살았잖아요. 뭐든지 빨리빨리, 레우레우.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뭔가를, 저 이런 형이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어떤 뿌잉이 저한테 예를 들어 뭐 세균맨 형 옛날 생각하는 거죠. 그치, 옛날에 이랬지. 근데 뿌잉한테 제가 이래요. 처음 만났어요. 나를 좀 관심을 갖고 있대. 연락이 먼저 왔더라고. 그래서 어떤 애인지 한번 보려고 했는데 걔 만나보고 얘기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인사하고 너를 조금 더 알게 돼서 참 기쁘다. 너를 조금 더 알게 돼서 나는 기쁘다. 그랬더니 하는 말, 너는 좀 귀엽다. 그것만 딱 답장으로 너 참 귀엽다. 대부분 나한테 있으면 어떻게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걸, 그 대신 이건 형 입장과 다르죠. 저는 여기 사는 사람이고 형들은 놀러 온 거니까 좀 다를 수가 있어. 빡세다요. 미아입니다. 이거 엄청 덥네. 네, 강의 중입니다. 자, 그래서 형들이 하나 얘기해드리면, 여기서 오늘 교훈을 줬다면 일부에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네, 발금추대. 이게 얼마나 그리고 형들 뿌잉들한테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제가 여자애들 핸드폰을 보잖아요. 일시하는 경우, 일시하는 거 안 읽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람세스 형 어서오세요. 안 읽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손님과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좋아한다는 감정을 사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한테 그 대신 모든 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 말씀드릴게요. 깔고 들어가는 거. 우선은 매너 있게 해주는 사람한테는 더 적극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 세균맨 형은 매너 있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줄 거 주고 노는 스타일이세요. 몰라. 나는 세균맨 형이 때리고 이런 거 했는데 애들이 좋아하는 애가 있고 싫어하는 애가 있겠죠. 그죠?
하지만 세균맹 형도 그런 스타일이지만 마음에 걸리는 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죠? 근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거를 자제하려고 노력을 하지. 근데도 콩깍지가 씌우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맞죠? 20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짜오추가 미래다고 하시겠지만 경험이 있을수록 접근하는 게 조금 어려워질 뿐이지 들어오는 애들이 있다고요.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날 좋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훅 가게 돼요. 아니, 어디 한국에서 우리가 까놓고 얘기해서 40, 50대 40, 40대 이상 됐는데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 애들 끼껏 해봤자 돌싱이나 나이 든 애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 뿐이지. 근데 이제 여기 오면은 내 나이를 까먹어. 자, 이거 세균면역은 이게 이제 경험이 있으시니까 가능한 거야. 참 어렵죠? 자, 우리 꽃을 키우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편할 겁니다. 꽃을 물을 줘야 되잖아요. 안 주면은 시들잖아요. 근데 그 물을 주는 게 어떤 꽃은 매일 줘야 되는 물이 있고 꽃이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냅둬도 간신만 닦아주고 해도 크는 꽃이 있습니다. 뿌잉들도 꽃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물이 물질적인 바트가 될 수도 있고 형들이 얘를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대화라든지 방식이라든지 그런 거가 있으면 더 잘 자라겠죠. 그죠? 근데 물은 안 주고 꽃을 이쁘게 피기만을 바라는 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은 얘는 이 꽃은 안 예뻐 잘라버리잖아. 그죠? 또 다른 꽃을 또 심잖아. 또 얘는 요 정도만 주면 됐겠나 했는데 또 얘를 또 잘라요. 이게 반복이면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빡세다 형. 민규수 목탄다. 음료 한잔하면서 강의하시오 기키오. 아유, 목 탄다. 음료 한잔 하면서.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세균이, 박세다 형이 또 음료수 10,000원 후원 첫 스타트 감사합니다. 네, 민교수 올 때마다 매번 음료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형들 오시면은 이게 돈을 뿌잉한테 좋으니까 많이 쓰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 대신 많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면서 쓰지 않았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 이건 민교수로서 얘기하는데, 자, 뿌잉들한테 뿌잉을 돈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이래도 되나 싶은 정도로 쏘셔야 됩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게 아니면 어느 정도 얘한테 해줄 거 다 해주지만 티를 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 돈 많아. 야, 사고 싶은 거 사. 이러면서 하는 거는 약간 돈은 있어도 허세 이런 건 안 돼요. 그럼 얘네들은 형들한테 진짜 착한 애는 돈 못 쓰게 해요. 오빠 쓰지 마. 또 거기에 또 감동해. 그죠? 이게 좋습니다. 내 능력껏 그냥 너 살 수 있어. 오빠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말 한마디라도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죠? 생각하는 게 맞다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죠. 레이 형, 리아입니다. 형들, 얘네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손님을 돈으로 보지 않아요.
형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을 요구하지 않는 애들도 있고요. 첫 만남인데 큰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보세요. 벨크로 형 같은 경험이 많이 계실 거예요. 뽀잉이 뭐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오빠 이 정도 쓰지 마, 깎아달라고 막 얼마나 좋아. 그러면 자동으로 지갑이 꺼내줘요. 얘한테 더 챙겨주는 거예요. 근데 걔가 의도한 걸까요? 아, 씨, 이 돈 못 쓰게 하면 나한테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형들. 형들이 스스로 그렇게 주는 거지. 어? 근데 경험이 많으신 분은 얘 봐라, 얘 지금 나한테 작업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뿌잉의 성향이 돈 쓰는 걸 별로 싫어하는 거예요. 자제시켜주고 오빠 이렇게 안 써도 돼.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애한테 더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걔가 그렇게 하는 게 작업하려고 한다? 그건 형들이 우리가 4차원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순수하게 받아들인 다음에 계속 지켜보면 아닌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쵸. 한국 업소는 그렇게 하죠. 한국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 있는 여자애고 여기 있는 여자애고 똑같냐고요. 다르다니까요. 문화 자체가 틀린다. 그 대신 여기서 일하는 뿌잉들도 한국의 성향을 알아서 의도적으로 하는 애들이 있는데 현재 그런 애들은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형이 만족하면 돼요. 자, 아까 전에 잠깐 얘기하다 마는 건데 뿌잉들이 손님들한테 당하는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좋은 손님이 있는 반면에 나쁜 손님도 많아요. 막 사랑한다, 결혼하자 해놓고 잠수 타고 애 베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힘내요. 뿌잉이 자기 돈 쓴다고 해서 뭐지? 그래놓고 오빠 나 클럽에서 돈 썼으니까 돈 줘 이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러죠. 아, 이것도 얘가 또 돈 냈네. 아, 또 뭐 해줘야 되겠네. 그거는 형 생각인 거야. 걔는 그냥 그 시간이 즐거워서 자기가 낸 거예요. 오빠가 나한테 해준 게 있으니 이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다.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얘 봐라, 공사 치나? 그렇게 되면은 형네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 대신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공사 치는 뿌잉들도 있습니다. 감정을. 뭐가 됐든 낸다는 자체가 중요해요. 뽀베 형 어서오세요. 네, 여기는 파타야입니다, 형들. 여기는 센탐 페스티벌 센트럴 파타야에 있는 스타벅스 2층입니다. 네, 아까 아침까지는 왔었는데요, 지금은 오지 않네요. 네, 저 강의는 이제 거의 끝물고 와야 합니다. 좀 심화로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1부 때 얘기했던 게 좀 장황하게 돼가지고, 근데 조금 다른 내용도 좀 있었죠.
얼마나 달리셨길래 저 되게 지금 어저께 마이루 형하고 메디 형하고 시라차 갔다가 한 11시 12시에 넘어왔어요. 그리고 아고고 와서 놀았거든요. 맞아요. 더 쓸 때도 있죠. 책 한 권 내시죠. 근데 제가 지필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별로 없는데. 형님 영상 보면서 소유택시. 예, 많이 이용하시면 편하게 이용 가능하세요. 근데 어저께 저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반타이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엔돌핀이 되게 많이 돌았어요. 어저께 술을 안 먹었는데도 막 취한 것 같고 되게 즐겁게 놀았습니다. 스트레스를 좀 많이 해소를 했어요. 그 대신 세장국. 늦은 시간이 되니까 피곤하더라고요. 어저께 못 샀습니다, 마이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꼬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형. 그럼 내가 다 꼬시고 다녀야지. 저는 술을 잘 못해가지고. 네. 이제 지금 3교시기 때문에 4, 5교시부터는 심화로 좀 들어갈 겁니다. 형들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면 불구 있네. 하지만 섰다 죽었다 많이 했습니다. 스티브 형, 섰다 죽었다. 나중에 아파 또. 어저께 좀 재밌게 놀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놀러 온 것 같아서 또 돈도 좀 많이 썼습니다. 간만에. 그리고 아고 갔을 때도 남의 신경 안 쓰고 진짜 재밌게 놀았습니다. 네, 몽정을 엄청 해야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디 뭐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오랜만에 스트레스 제대로 풀었죠. 저 아침에 요걸 느꼈어요. 형들 뭐 여기만 오면 일찍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형들이 엔돌핀이 많이 돌기 때문에 잠을 깊게 못 자요. 저 오늘 아침 10시에 일어났거든요, 잠깐. 근데 빨딱 서 있는 거야. 피곤하지도 않아. 7시에인가 잤거든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빨딱 서 있는 거야. 또 잤어요, 저. 그래서 속으로 살아있네. 아직 죽지 않았네. 근데 어저께 같이 있을 수 있었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도 약간 귀찮으심이 있으면, 근데 저는 또 방송을 하니까 다음날 또 준비해야 되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아무도 안 계시면 저 혼자 있습니다. 옆에 누가 있으면. 생일 그거는 형이 괜찮아요. 생일 때 못 줬으니까 다음에 주겠다. 참 어저께는 오랜만에 좀 기분 좋게, 근데 세 분 다 세장국 먹었지. 마이루 형하고 매드 형도 다 세장국 먹었지. 매드 형은 뿌잉이 있는데도 세장국 먹었지. 내가 막 집 못 들어가게 했거든. 막 간다는 걸 내가 막았어요. 가지 말라고. 잘하고 놔두라고. 그거는 좀 저도 잘 사다 준 적이 없어서. 그래서 아까 전에 와서 되게 인상 쓰고 계셨어요. 민 교수 몽정한다고 자랑하는데요. 근데 시라차에서 내가 마음에 들었던 뿌잉이 있어가지고 복귀했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파타야로 한번 와라 이랬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네, 나중에. 다음 달에 형들 들어오시거든요. 그때 만약에 한번 부르려고. 그죠? 한국 제품 좋아하죠.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월화수 팩을 제일 좋아하긴 해요. 약 같은 거 사다 주지 마세요, 형들. 뭐 약 있죠, 약. 먹는 약. 이거는 애들이 잘 안 먹어요. 우리가 태국 약을 좀 신뢰를 안 하는 것처럼 약에 대한 거는 좀 그래요. 소이육 동상 세워주기 후원 설립해야 돼. 예. 마이진영 동상 세우는 거요. 네,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 팁 드리면 설화수 있죠, 설화수. 설화수 그 세트 제품 있거든요. 여기 되게 비싸요. 그거 사다 줘도 좋아요. 향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향수는 여기 100바트짜리를 더 좋아해요. 알 수 없으면. 설화수. 태국에서 파는 한국 제품을 사주시면 좋습니다. 설화수 겁나 비싸요. 아는 지인 형은 설화수에서 그 세트가 한국에서 뭐 한 5만 원인가 그렇대요. 여기 와서는 10만 원 돈이 넘어가. 그렇긴 하지, 설화수.